소니 워크맨 사실은 몰래 만든 실험작이었다? 1979년 도쿄 하네다 공항. 한 남자가 비행기에 오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여행하고 싶다. 이 단 한마디가 수억 명의 청춘에게 음악을 안겨주고 세상의 소리를 바꿔버린 혁신의 시작이 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소니 워크맨. 그런데 이 전설적인 워크맨, 사실은 소니 경영진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몰래 만들어진 기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놀라운 비밀과 워크맨이 탄생시킨 문화혁명의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1970년대 후반, 소니는 이미 세계 전자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고 흑백 TV와 컬러 TV 시장을 석권했으며 혁신적인 비디오 카세트 포맷인 베타맥스를 선보이며 기술력으로 미국 시장을 장악했죠. 이때 소니의 공동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었던 이부카 마사루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고 개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의 기술자들에게 하나의 개인적인 요청을 남깁니다. 그의 요청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무겁고 불편한 오디오 장치 대신 작고 가벼우며 이어폰으로 나 혼자 조용히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달라. 당시만 해도 휴대용 오디오라고는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대한 붐박스나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전부였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음악 감상기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죠. 몰래 만든 실험작. 이부카 마사루의 이 요청은 당시 소니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이자 사장이었던 모리타 아키오에게 전달됩니다. 모리타는 이부카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사업적인 관점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시장조사도 전혀 안 된 아이디어인데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도 아니고 녹음 기능도 없이 오직 음악 재생만 되는 기기를 과연 누가 살까? 심지어 헤드폰으로 둘이 함께 듣는다니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대다수의 경영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부카의 요청을 받은 기술 책임자 중 한 명인 고 아츠시 엔지니어는 남다른 열정으로 이 아이디어에 몰두합니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사용하던 소니의 휴대용 녹음기인 프레스맨을 몰래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녹음 기능을 과감히 제거하고 대신 고품질 스테레오 재생 기능에 집중했죠. 작고 가벼운 디자인을 위해 이어폰 잭을 2개만 남기고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효율을 개선하고 얇고 세련된 외형을 만들기 위해 밤샘 작업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1979년 3월 단 4개월 만에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됩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TPS-L2라는 모델명으로 조용히 이부카와 모리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니 워크맨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내부의 반대와 모리타의 결단. 모리타 아키오는 완성된 시제품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이 워크맨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음악을 들어봤죠.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경영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반대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녹음 기능도 없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누가 사겠나? 이건 기능퇴화다. 이어폰을 두 사람이 꽂고 듣는다? 이런 기묘한 사용 방식에 누가 공감하겠나? 청소년들이 이걸로 음악만 듣고 공부를 안 하면 어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카세트 플레이어 시장을 잠식할 뿐이다. 당시 소니 내부에서는 이 제품을 모리타의 장난감이라고 비하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결과도 없었고 명확한 수요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단가를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리타 아키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적인 성공 가능성보다는 이부카의 개인적인 욕구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숨겨진 욕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직감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모리타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제품은 무조건 출시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부카 마사루는 자신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이 기기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모리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고, 모리타는 이부카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회사의 모든 반대를 무릅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이름을 짓습니다. 당시 소니의 카세트 레코더 브랜드였던 프레스맨의 뒤를 이어 걸어다니면서 듣는 남자라는 의미의 워크맨. 언뜻 들으면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이름은 그러나 곧 전 세계를 바꾸는 상징적인 이름이 됩니다. 마침내 1979년 7월 1일 소니 워크맨 TPS-L2가 일본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당시 가격은 약 33,000엔,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약 40에서 50만 원에 달하는 고가였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지만 40여 년 전 개인 음악 감상기기로는 파격적인 가격이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출시 직후 한 달간 판매량은 단 3,000대에 불과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쏟아지는 불만에 당황했습니다. 녹음도 안 되는데 이걸 왜 사요? 비싸기만 하고 쓸모가 없네. 이어폰을 두 사람이 끼고 음악을 들으라고?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해요? LP 플레이어가 음질도 좋고 이게 뭐람? 소니 매장에는 출시된 워크맨 재고만 켜켜이 쌓여갔고 사내에서는 모리타의 장난감이 결국 망했다는 비아냥과 함께 좌절감이 팽배했습니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워크맨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며 조기 단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리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워크맨의 잠재력을 믿었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니의 마케팅팀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 방식으로는 워크맨의 가치를 알릴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이들은 과감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써보게 하자. 소니 마케팅 직원들은 워크맨을 들고 지하철, 번화가, 공원, 대학 캠퍼스 등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워크맨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이어폰을 꽂았던 젊은이들. 하지만 이내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야? 소리가 나한테만 들린다고? 음악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고? 대박이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만의 세계에 빠지는 느낌. 정말 신기해.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워크맨을 체험한 젊은이들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고 나만의 음악 공간이라는 워크맨의 혁신적인 개념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첫 한 달 3,000대에 불과했던 판매량은 다음 달 월 3만 대를 돌파했고 넉 달 만에 준비된 30만 대의 초기 물량이 모두 동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공에 힘입어 소니는 곧바로 워크맨을 미국과 유럽 시장에 수출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운드 어바웃, 영국에서는 스토어웨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출시되기도 했지만 곧 워크맨이라는 통일된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작은 기기에 열광했습니다. 휴대하며 음악을 듣는 즐거움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욕구였던 것이죠. 워크맨은 단순히 제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등하굣길에, 여행을 하면서,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워크맨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포터블 뮤직 플레이어라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가 워크맨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판매량이 급증했고 음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놀라운 인기에 힘입어 소니 워크맨은 단 10년 만에 전 세계에서 5천만 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CD 워크맨, MD 워크맨 등 다양한 형태의 후속작들을 포함하여 누적 판매량은 무려 2억 대를 넘어섰습니다. 워크맨은 단순히 소니의 제품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현대 개인용 전자기기의 시대를 연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부카 마사루가 비행기에서 클래식을 듣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만약 고 아츠시 엔지니어가 경영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존 녹음기를 몰래 개조하는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모리타 아키오 사장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 어쩌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니 워크맨은 시장조사도 기획회의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와 한 엔지니어의 열정, 그리고 한 리더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공간에서 음악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만들어진 작은 기계는 세상의 소리를 바꾸었고 음악을 듣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모든 휴대용 기기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데이터와 분석보다 작은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세상을 바꾸는 법. 소니 워크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위대한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